네. 이게 제거가 되는 거,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것도 되게 원래는 복잡합니다. 지용성 약물은 어떻게 퍼져나가고, 막 약이 단백질에 많이 붙어 있으면 혈관 밖으로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복잡한데, 그냥 어쨌든 우리 몸으로 퍼져나간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가 되냐. 어, 그냥 약물이 우리 몸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쌓여 있겠죠. 근데 이게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될 때 어떻게 제거가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간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신장에서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신장에서 그냥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약물의 농도가 높을 때 그냥 그 블러드만큼이 똑같은 블러드의 용량만큼이 청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뭐 하루에 이제 180리터의 피가 이제 소변으로 이제 여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냥 한 시간에 한 750ml씩 계속해서 750ml 정도 청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그렇다고 하면 어, 그냥 똑같이 피가 750ml의 피가 그냥 거기에 약물이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또 다시 750ml의 피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750ml가 그냥 그냥 간단하게 1리터라고 합시다. 한 시간에 1리터만큼씩 청소가 된다라고 하면 1리터가 청소가 됐어요. 그러면 4리터의 이제 피가 있는다고 하고, 이제 5리터 중에 1리터가 청소가 됐어요. 그럼 4리터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약의 용량이 그 다음에 1리터 청소할 때 이 1리터가 청소가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 1리터가 청소가 되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피의 양은 거의 항상 일정한 클로즈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간 그 피의 대부분이 재흡수가 됩니다. 나중에 신장 강의할 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의 99.5% 이상이 재흡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1리터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 약이 0.8로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한 시간에 없어지는 이 혈액의 양은 5리터에 1리터당 1씩 들어가 있을 때 첫 번째는 1만큼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희석이 돼서 0.8만큼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4, 네, 총 용량 4에서 0.8이 없어질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3.2가 남죠. 3.2가 남을 때 그게 또 5리터에 또 나눠서 분포하기 때문에 0.64가 제거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제거되는 약의 용량이 적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퍼지고 퍼진 다음에 제거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보면 일반적으로 약물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할 때 빠르게 제거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거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렇게, 이거는, 양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렇게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약의 용량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수함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에 만약에 약물의 부피가 피 뽑았더니 50리터로 계산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약이 50리터에 분포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밖에 계산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여기저기 저기 뜯어가지고 약물이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피 뽑아가지고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걸로 볼륨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부피보다도 훨씬 클 수 있고요. 우리 몸의 부피보다도 훨씬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볼륨이 얼만큼 청소가 됐냐. 그게 이제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약물이 50리터만큼 퍼져 있어요. 똑같은 농도로.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근데 1시간 동안 5리터가 퍼져나갔어요. 5리터가 제거가 됐어요. 5리터가. 그러면은 50리터 중에 5리터가 제거가 됐으니까, 어, 25리터 제거하면은
용량이 그대로일 때 25리터 제거하면 약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겠네요. 그러면 한 50리터 중에 1시간에 5리터씩 제거가 되면 약물의 농도가 반이 될 때 5시간만 지나면 반이 되겠다. 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한 번 제거될 때 그 다음에 제거되는 양은 줄어들죠. 또 그 다음에 제거되는 양은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를 따르기 때문에 절반이 아니라 0.7만큼 제거될 때, 그러니까 5리터고 50리터가 있을 때 0.7, 35리터만큼이 제거될 때, 그때가 반감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5시간이 반감기가 아닌 거예요. 50리터에서 25리터만 제거하면 반감기겠지? 그게 아니라 35리터를 제거해야 반이 된다는 거죠. 우리 혈중의 농도가. 그게 0.7의 법칙입니다. 0.7. 그 이유가 요 약물의 그래프가 이제 이 자연 지수죠. 자연 지수의 요 공식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혈중 첫 번째 농도에서 그 자연 상수만큼의 비율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lnE가 약 0.7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리 계산을 할 때도 이 0.7의 법칙이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5%예요. 5%라고 했을 때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요. 5%짜리 통장 요즘 없지만 요즘 없지만 5%짜리 통장 100을 만들어서 거기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때가 언제냐라고 계산을 하면요. 5%씩 늘어나니까 100%가 늘어나려면 20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4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게 0.7의 법칙이에요. 5%를 두 배가 돼야 되니까 10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00으로 나누면 20. 그래서 20년 뒤에 이제 100만 원을 처음에 넣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105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 해는 1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15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5만 원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05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이율 5만 원에서 105만 원이 또 들어오고 5만 원에 대한 이율이 또 들어와서 5만 원에 뭐 2,500원? 이 정도가 더 붙어서 110만 원이 아니라 110만 2,500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리니까. 그래서 0.7 제가 수학적 계산은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수학을 안 한 지는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0.7의 법칙. 그래서 이율이 5%면 2배가 되는데 14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율이 7%다. 그러면은 2배가 되는데 10년이 걸리게 돼요. 지금 이율이 2%, 만약에 2%다. 뭐 2.5%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은행 넣으면 세금 떼고 해가지고 2% 정도 보통 은행에 넣으면은 이제 그 정도 금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요즘 금리 2%일 때 그게 200만 원이 되려면 35년이 걸립니다. 이게 다 그 복리에서도 똑같이 은행에서도 똑같고요. 이게 약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AUC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피가 결과적으로는 약의 용량이 되거든요. 이게 절대 적분 값이어가지고 그래서 약의 용량만 똑같으면 이 AUC는 똑같다 그건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이렇게 약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거가 더 많이 됩니다. 왜? 볼륨만큼 그냥 제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신장이 뭐 1시간에 5리터만큼 약을 제거한다. 그래서 계속 5리터씩 제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5리터에 들어있는 약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제거되는 약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로 오더 키네틱스라는 건 뭐냐면 간에서 보통 대사가 되는 약들이 그런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효소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1시간에 1만큼밖에 분해를 못 해요. 맥스로 해도. 근데 우리가 10, 100 이렇게 이 분해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엄청 많은 약을 먹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제거되는 약이 그때 제로 오더 키네틱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스피린도 있지만 저희 아스피린 궁금하지 않으시죠, 아직은? 그래서 에탄올로 공부를 해볼게요. 에탄올로 보게 되면, 어, 그래서 에탄올은 이게 제거되는 속도가 1시간에 똑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7g 정도, 7g 정도가 제거가 돼요. 이게 술 20도, 20도일 때, 소주 20도일 때 딱 한 잔이 에탄올이 보통 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소주가 360ml, 보통 그 정도일 거예요. 한 병에 360ml고, 360ml에 그래서 소주가 보통 7잔 반 정도가 나옵니다. 7잔 반. 그래서 한 잔에 보통 한 50ml 요 정도가 됩니다. 한 잔에 50ml. 그 중에 알코올이 20%다. 요즘은 이제 소주가 20%보다도 훨씬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16%뭐 이렇게 될 텐데 20%다. 그 빨간 뚜껑이라고 합시다. 진로의 빨간 뚜껑. 그러면 어 10ml, 10ml가 에탄올인 거죠. 10ml가 에탄올이고, 근데 이 에탄올은 비중이 보통 한 0.8 정도 돼요. 그래서 소주 한 잔에 8g 정도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소주가 우리 몸에서 제거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소주를 만약에 10잔을 먹었어요. 그럼 소주 10잔을 제거하는데 얼만큼 걸리냐? 보통 10시간이 걸려요. 왜? 제로 오더 키네틱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소주 한 병을 마셨다. 한 병을 마셨다. 그러면 한 7시간, 8시간 뒤에 이제 술이 깨게 되는데 어, 한 병으로 오늘은 부족해. 그래가지고 두 병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그만큼, 잔수만큼 내가 술을 깨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4시간에서 15시간 그 뒤에야 술이 깨게 돼요. 그러면은 다음날 그냥 하루 종일 이게 술 취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효소가 계속 꽉 차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생기는 제로 오더 키네틱스를 따르는 약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화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다루고는 싶은데, 이 미케일리스 멘트니케이션, 다룰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생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약물이 이렇게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약물이 좀 안 가는, 약이 좀 잘 안 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농약입니다. 우리 어, 피부에 막 농양이 이렇게 막 고름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항생제로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해요? 네, 고름 짭니다. 고름 짜는 이유가 항생제가 거기까지 잘 안 가서 그래요. 암도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할 때 암이 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암 있는 곳에 약이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뇌는 요거가 진짜 유명하죠. 뇌는 네, 뭐가 유명하냐? 약이 잘 안 들어가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있는데, 이거 그림 넣을까 그랬다. 근데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약 좋은 거야, 먹어. 그러면 뇌가 뱉어요. 근데 이거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 그러는 것을 막 즐겨 먹는 그 이유가 비비비 때문입니다. 네, 많은 약들이 뇌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뇌를 치료하는 많은 약물들이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뭐 치매약도 아직 없죠. 파킨슨 약도 아직 없죠. 그런 이유들이 요 비비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센타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센타도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약이 다 태아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태아에게 잘 가는 약들도 있어요. 지용성 약들이 비비비도 잘 통과하고요. 이런 플라센타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좀 분자량이 작은 것들. 그래서 술은 분자량이 되게 작거든요. 에탄올이라는 게. 그래서 에탄올도 잘 통과하는데 이제 분자량이 큰 것들은 이걸 통과를 못해요. 프로틴 바인딩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효과가 줄어드냐. 약물이 제가 아까
퓨로세마이드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2시간이면 약물의 농도가 반이 된다 그랬죠. 반이 되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퓨로세마이드 반감기는 2시간이라고 했는데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계속 지속된다고 했죠. 그게 요런 것 때문이고요. 네, 약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제 안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성은 적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약물을 계속 그냥 정말 일정하게 주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하냐? 여기 그래프만 보도 아시겠죠? 하루에 그냥 한 번 볼로스로 그냥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줘요. 그러면은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평균은 요 똑같이 검은 선으로 맞춰지는데 높은 점은 너무 높아지고요. 낮은 점은 너무 낮아지죠. 근데 이걸로 좀 쪼개서 줘요. 만약에 쪼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쪼개서 주면 하루에 원래 뭐 한 번만 주던 걸 3번으로 나눠서 줘요. 그러면은 높아지는 값도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는 값은 높아지게 돼서 이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죠. 이 변동폭을 최소한으로 맞추려고 한 게 그러면 약을 계속 주입하면 되겠네요. 그게 링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는 가장 큰 이유, 네, 링거를 맞을 때 일단 흡수가 빨리 된다. 혈관으로 가니까. 그리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100%죠. 입으로 먹은 게 아니니까 바로 혈관으로 가니까 우리가 준 약만큼 그냥 그대로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혈중 농도를 계속 맞춰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춰지냐? 우리 몸에서 제거되는 속도만큼 약을 주입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에 공식이 있는데, 네, 공식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게 어린이에게도 약동하기 다르고요.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약동하기 이제 좀 다른데 나이를 먹게 되면 좀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약들이 보통 조금 더 독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생깁니다.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흡수는 보통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나 이런 위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위에서 흡수되는 건 흡수가 잘 안 될 수는 있고요. 또 장이 좀 느려지니까 흡수가 느려지게 됩니다. 흡수가 느려지니까 장점은 있어요. 피크는 떨어진다는 거. 근데 약의 효과가 우리 일반인들보다 타이레놀 우리 먹었을 때 두통이 뭐 30분 안에 없어진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조금 더 지나야 이제 두통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의 양도 감소하고 단백질 양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똑같은 약일 때 만약에 지방으로 많이 가는 약이다. 그러면은 혈중 농도는 확 떨어지게 되고 지방으로 막 약이 더 많이 가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단백질에 붙어 있는 만약에 약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량이 감소하니까 어, 피로 딱 뽑아서 쟀을 때는 혈중 농도가 그냥 젊은 사람과 똑같은데 활동하고 있는 약의 양이 확 많아져가지고 좀 더 독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메타볼리즘이 감소합니다. 메타볼리즘이 감소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이 네, 잘 배설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신장 기능은 보통 뭘로 평가하냐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크레아틴이 뭐냐? 보통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대로 신장에서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농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만들어지는 거와 제거되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피부 봐서 근육량은 얼추 다 비슷하다고 전제를 하고 어
이 크레아틴을 딱 측정을 하면 이제 이 정도 농도다. 아, 그럼 신장이 정상이네. 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되면 계산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검진을 아직은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건강검진, 부모님 건강검진표 한번 봐보시면 크레아틴이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걸 왜 쟀냐? 크레아틴을 왜 쟀냐? 와, 운동하시는 분들은 크레아틴 먹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신장 기능을 보려고 한 거고요. 그 크레아틴을 잰 거 그 밑에 GFR이라고 하는 게 써 있을 겁니다. 그냥 크레아틴 수치로 그 신장 기능을 계산한 거예요. 그냥 GFR을 측정한 게 아니라 크레아틴 값 요만큼 나왔네요. 근데 환자분 나이가 얼만큼이고 그거를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거를 그냥 토대로 계산해 버린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낮아서 신장 기능이 정상인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약을 처방을 해야 되냐면 약물을 천천히 높이면서 약물의 용량을 천천히 높이면서 이제 약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다? 제거되는 속도가 다르고요. 우리 몸에서 퍼지는 부피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이 되게 근데 재밌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